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저희 아내. 저는 최근에 이런 예쁜 두 얼굴의 아내한테 속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아이를 매주 친정에 맡기고 저한테는 친구와 놀고 오겠다고 하고 밤 늦게 들어오는 아내. 제가 출장이라도 가는 때에는 친정에 며칠씩 맡겨놓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내가 주말에 친구와 놀고 싶을 수도 있고 제가 출장 간 틈을 타서 본인도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연히 듣게 된 아내의 통화 내용을 통해서 아내가 혹시 외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오늘 좋았어. 땡땡씨도 잘 자고 벌써부터 보고 싶네. 내일 또 봐. 이렇게만 보면 그냥 주변에 친한 사람이랑 할 수 있는 말이지 않나 할 수 있지만 아내의 말에는 사랑이 뚝뚝 묻어 있었어요. 저한테도 주로 하는 멘트이지만 대체 누구한테 이런 멘트를 하는 건지. 저는 아내가 바람을 핀다는 제대로 된 물증을 잡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땡땡씨, 저 땡땡이 남편인데 혹시 최근에 땡땡이 조금 이상한 점 없었어요? 친구들과 이미 입을 맞춰 놓은 건지 하나같이 잘 모르겠다고 하는 아내의 친구들. 하지만 그중 한 친구로부터 최근에 남자가 생긴 건지 친구들과의 자리도 일찍 피하고 항상 옆에 한 남자를 끼고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저 말고 다른 남자라뇨. 대학 시절부터 5년을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인데 정말 사랑해서 일찍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저희인데 항상 저만을 바라보고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라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 친구 땡땡씨를 통해서 앞으로 정보를 얻기로 했어요. 며칠 몇 시 땡땡 카페에서 저희 다들 보기로 했어요. 며칠 몇 시 땡땡 카페라. 저는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또 데리고 오는지 보기 위해서 미리 카페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아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약속 시간이 조금 지나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카페에 등장한 아내. 아내 옆에는 아내 친구가 말했던 듯이 아내의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뭔가 싸한 촉에 위를 쳐다보는데 그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가 만나고 있던 그 남자는 아니나 다를까 제 친구였습니다. 그것도 대학 때 저와 아내의 사이를 연결해준 친구.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우다니. 카페에 앉아서 아내와 아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친구와 아내는 정말 사이가 좋아 보였습니다. 둘이 뭐가 좋은지 눈만 마주칠 때마다 히히. 역시나 잠깐 얼굴을 비추고 아내와 친구도 나가더라고요. 저는 아내와 친구가 카페에서 나가자마자 아내와 친구 뒤를 밟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아내와 친구. 저는 바로 택시를 잡아서 아내와 친구 뒤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죄송한데 저 차 뒤 좀 따라잡아 주세요. 돈은 두둑히 드릴게요. 무슨 중요한 일 있냐면서 꼭 잡아주시겠다 하시는 택시 아저씨.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이 아닌 친구의 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친구와 아내. 저는 아저씨께 바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을 건넨 다음에 튀어내리듯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 팔짱을 끼고 친구의 집으로 들어가는 친구와 아내를 보고는 저는 참을 수가 없어 바로 달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마냥 아내와 친구가 놀라더군요. 둘이 만나면서 이런 상황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걸까요? 너 어떻게 내 아내랑 바람을 피울 수 있냐? 네가 대학 때 소개시켜준 거잖아. 너는 언제부터 만난 거야? 설마 대학 때부터는 아니지?
너 내 등 쳐먹은 거냐? 계속해서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내와 친구. 아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상대로 바람을 피울 수가 있냐고.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아내와 친구에게 따지듯이 말을 하면서 계속 분한 마음에 온몸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 아내와 친구. 뭘 들어보라는 건지 참 어이가 없고 더욱더 분노감이 들었습니다. 전 한 번 기회를 줄 테니 정리하라고 말했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는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것들이 저한테 들킨 후부터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더 보란듯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하더군요. 아내는 아이를 여전히 시댁에 맡기고 그 새끼를 만나러 가더군요. 주말에는 친구들과 파티를 한다는 등등의 이유로 집에 안 들어오는 것이 기본이었고 말입니다. 그나마 제 편이 되어주었던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은 최근 들어서는 잘 만나지 않는지 정보도 없었고 저는 점점 아내와 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상황을 잡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은 온통 아내와 제 친구라는 놈이 같이 있는 상황만이 떠올리면서 분노감에 차 있었고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져 오고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술도 잘 마시지 못했던 저는 매일매일 술을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술을 진탕 마시고 집에 가는 길, 술을 마시면서 하도 울어서 눈앞은 뿌옇고 걸음걸이는 흐느적흐느적. 술이 저를 삼킨 건지 제가 술을 삼킨 건지 그렇게 흐느적흐느적 걷던 중에 눈앞에 예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라니? 취해서 아내가 보이는 건가 하는 생각에 눈을 비비고 봐도 아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누가 봐도 제 아내, 그 옆에는 남자가 서 있더군요. 취한 그 와중에도 이 둘은 아내와 제 친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순간 정신이 똑바로 들어 그 둘 뒤를 따랐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 둘은 숙박업소로 들어가더군요. 여기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들을 따라서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확인하고 같이 온 일행인 척하며 방금 들어간 두 사람하고 일행인데 웬만하면 옆방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될까 싶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바로 옆방 키를 저에게 주더군요. 키를 받고 저는 빠르게 두 사람을 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그리도 급했던 건지 이미 그 둘은 복도에서 서로 뜨거운 시선과 입을 주고받으면서 방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더군요. 그런 그 둘을 보면서 저 역시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남아있던 소주를 들이부었습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제 아내가 저 새끼와 있는 모습을 못 보겠더라고요. 다시 술 기운이 돌아오니 뭔가 자신감이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너무 떨리더군요.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던 걸까? 정말 오래전부터 나를 등쳐먹고 있었던 걸까?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아내와 친구가 들어간 방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한참을 두드리는데 이미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을 두 사람에게는 문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건지 계속해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화가 나는 마음을 억누른 채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문도 두드리고 했던 탓인지 문이 열렸어요. 열리는 문 사이로는 대충 샤워 가운을 두른 헐벗은 친구와 아내가 보였어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야 라는 표정으로 놀래서 보는 친구와 아내. 빠르게 닫으려는 문을 잡은 채 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절 잡아 앉혀놓고는 하는 말이 정말 그런 거 아니고 최근에 조금씩 만나서 얼굴만 보는 정도였다는 아내. 이거 뭐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니까 아무 말이 막 튀어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친구놈에게는 주먹질 한번 하고 아내에게는 뺨 한 대 날려주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것 같다는 마음을 먹고 나서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한 게 뭐니? 꾸준히 사랑해주고
우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도 내 사랑은 언젠 한결같았고 너만을 향해 있었는데 부족했던 게 뭐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는 아내. 그런 아내를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들려온 친구의 말은 정말 제 모든 이성을 끊어놓는 말이었어요. 나 대학 때 땡땡이 좋아했어. 근데 네가 계속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든 연결해달라고 하니 그래도 나보다 땡땡이를 너무 좋아하는 네가 우선이겠다 싶더라. 그런데 네가 땡땡이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래도 나는 땡땡이를 잊을 수가 없었어.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조심스레 다가가 봤는데 땡땡이도 싫지 않은지 받아주더라. 정말 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좋더라. 너한테 진짜 미안하다. 그런데 먼 시간 후에 이렇게 이어진 우리 사랑도 사랑으로 봐주고 이젠 땡땡이 나한테 양보해주면 안 되겠냐? 결국은 제 아내를 본인이 소개해줬다지만 예전부터 제 아내를 탐내고 있었던 친구. 그리고 저랑 정말 친한 사이인 것을 알면서도 제 친구의 접근에 끌려서 지금까지 서로 만나온 아내. 게다가 애까지 있는 제 아내가. 그 다음에 나온 제 아내의 말은 제 세상을 모두 다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 말고 땡땡씨가 더 좋아졌어. 대학 때 땡땡씨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 당신 말고 이 사람과 계속 함께하고 있었겠지. 물론 당신을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한 시간도 좋았어. 하지만 땡땡씨를 만나고 내가 좀 더 사랑받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 차라리 이 사람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어. 당신도 좋았지. 하지만 항상 나보다는 일이 먼저. 난 항상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몇 순위인지 의심이 들었어. 살면서 나는 당신에게 점점 실망하고 당신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었어. 당신만 날 좋아하면 뭐해. 나는 점점 당신에게 실망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다시 잘해주겠다 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이미 당신이 너무 싫어졌어. 이제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정말 아내를 사랑했고 사랑하는 여자를 그리고 우리 사이의 아이까지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가장이 튼실하고 많은 돈을 집에 벌어줘야 하니까 일도 열심히, 가정도 열심히 돌보려 했던 저. 하지만 아내가 빈자리를 느끼진 않을까. 항상 아내를 위했던 저인데 아내는 뭐가 더 부족했던 것일까요? 둘째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았던 우리 사이인데 언제부터 이 새끼한테 눈길이 간 건지 정말 머리까지 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사정사정하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방을 나왔습니다. 제 방에 와서 누워있는데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 첫 아이가 생겨서 기뻤던 순간 등등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절이 머릿속에 스치면서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저녁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피 터지는 복수를 해줄까도 생각했지만 이제와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혼해 주었습니다. 양육권과 이자료를 받아내고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이혼을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들 둘은 만나서 살림을 합쳤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 아내의 친구였던 과거에 둘이 바람을 저에게 알려주었던 친구가 그러더군요. 제 아내는 또 한 번 버림을 받게 되었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제 친구놈이 아내 말고도 여러 여자들과 만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아내에게 정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계속해서 저와의 잠자리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밤에 급하게 자신을 찾는 전화를 받고 나간 곳에 제 전 아내가 그렇게 온몸에 멍이 든 채 앉아 울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얼마 뒤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소식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고요. 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놈의 소식을 최근에 들었으니까요. 이미 그 친구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운전을 한 것 같다고 했고 그렇게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죄 없는 상대방 차량에 운전자의 목숨까지 빼앗아갔다고 하더군요.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굳이 제가 복수를 하지 않아도 어디선가는 다 이런 사실을 알고 복수를 해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씁쓸했고 이미 죽어버린 친구에게 남은 증오심 따윈 없습니다. 그저 받아야 할 죗값을 그렇게 받았겠거니 하고 말았죠.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클수록 절 많이 닮아가는 아이와 이런 제 아이까지 품어주고 있는 한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옥길을 걸을 때 저는 저만의 길을 또 가고 있었으니까요. 전 앞으로 저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곧 제 아이의 엄마가 되어줄 한 여자에게도 온 마음으로 다해 잘해주려고요. 바보같이 지나가버린 여자 생각으로 제 모든 삶과 제가 만나게 될 사람들까지 다 부정적으로만 보고 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